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아버지는요? 사고 난 거 아직 모르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깨어난 한현성이 채우리를 보며 힘겹게 물었습니다. 한현성은 한진태와 채우리를 구하려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는데 저렇게 첫마디를 띄웠다는 것은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진태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뇌수술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사람이었는데요. 한진태는 수술에서 손을 놓은 지 오래된 데다가 가족을 수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채우리가 만류했지만 한진태는 한현성이 다친 것은 자기 때문이니 더욱 책임감을 느껴서 직접 수술에 임했고 최고 실력자답게 성공했습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이 회복하고 후유증 없이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맡게 해달라고 김마리에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마리는 자식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자신의 처분만 기다리라고 한진태에게 화를 내었고 결국 한진태는 한현성의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남긴 편지를 읽고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한진태는 현우를 모른 채 한 이유와 김마리에 대한 마음을 진심으로 나타내었지만 김마리는 기껏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나려 한 한진태가 더욱 미워서 자신의 허락 없이는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없고 한진태를 어떻게 벌해야 할지만을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은 다행히 생명을 건지는 수술은 마쳤지만 기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진태의 도움이 다시 필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김마리가 한진태의 치료를 계속 거부할지 한진태에게 기회를 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요, 사고 난 거 아직 모르세요? 한현성이 말하자 채우리와 진수지는 당황을 합니다. 형, 내가 무슨 사고가 난 거야? 나 아무런 기억이 안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채우리는 자신은 알아보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 못하는 한현성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난감해져 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다쳤다는 말을 그대로 해야 할지 한현성의 기억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아버지랑 병원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공사자재가 떨어질 뻔한 걸 네가 먼저 보고 달려와서 우릴 밀쳐내고 내가 다친 거야. 하자 한현성은 놀라며 그럼 아버지도 지금 입원해 계신 거야? 아버진 괜찮으신 거야? 하고 다그쳐 물어봅니다. 진수지는 아버님은 다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현성 씨 수술을 맡아주셨어요. 하고 말하자 한현성은 아버지가 내 수술을 맡았다고요? 아버지가 왜 수술을 해요? 아버지 수술 놓으신 지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채우리는 조 과장님이 다른 수술을 맡고 계셔서 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밖에 없었어. 하자 한현성은 내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굳이 왜 하신 건지. 채우리는 너 많이 위급한 상태였던 거 맞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시간이 없었어. 한현성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수술하시고 집으로 가신 거예요? 하니 진수지는 그래요. 아버님은 집으로 가서 쉬고 계세요. 수술을 장시간 하셔서 힘드셨거든요. 저희 보고 현성 씨 깨어나면 연락을 달라고 그러시고 가셨어요. 하자 한현성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병원에 특별한 공사 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무슨 공사를 했길래 사고가 났어요? 채우리는 플랜카드 교체 작업 중이었어. 하자 한현성은 그걸 왜 교체해요? 나한테는 별 말씀 없으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어머니도 나 사고 난 거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나영 씨는 왜 안 보여요? 하고 묻자 채우리와 진수지는 당황합니다. 진수지는 동서도 집에 있어요. 하고 얼버무리는데 채우리는 한현성에게 심각한 혼돈이 온 것을 직감합니다. 병실을 나온 진수지와 채우리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진수지는 오빠 현성 씨, 부분 기억 상실인 것 같아.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억 못하는 것도 그렇고 나영이를 찾고 있다는 게 이상해. 진수지의 말에 채우리는
그래, 현성이가 진나영 씨를 찾으면서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걸 보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진나영 씨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나를 알고 있는 걸 보면 최근 기억도 다 있다는 건데. 채우리의 말에 진수지는 오빠 말대로 최근 기억까지 모두 있지만 현성 씨가 싫어하고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만 사라진 것 같아.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로운 기억들을 이번 사고 충격 때문에 현성 씨 본능이 스스로 밀어내버린 게 아닐까?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하지? 채우리는 어머니가 아시면 충격이 크실 거야. 그래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저녁에 현성이 보시면 금방 눈치채실 거니까 말이야. 진수지는 내가 말씀드릴게 하는데 진수지는 김마리를 찾아가 어머니, 현성 씨가 깨어났어요. 하자 김마리는 뭐라고 현성이가 깨어나? 어서 가보자 하는데 진수지는 어머니, 그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김마리는 한현성이 깨어났다는데도 진수지의 얼굴이 어두운 것에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너 뭔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니? 현성이가 깨어났다면서.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무슨 일인데? 진수지는 어머니 현성 씨가 부분적으로 기억을 못해요. 김마리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분적으로 기억을 못하다니? 우리 현성이가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다는 거니 지금? 김마리가 놀라서 묻자 진수지는 현성 씨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전부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까지의 기억 중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성 씨는 지금 아버님과 우리 오빠를 구하려다가 사고 난 것도 모르고 있어요. 현성 씨가 아버님을 걱정하고 찾더라고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현성 씨를 만나기 전에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성 씨는 지금 자신에게 좋은 기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수지의 말에 그럼 현성이는 너희들은 알아본다는 말이니? 현성이가 나는 알아보겠지. 부분 기억 상실이라니 이를 어쩌면 좋아. 뭘 기억하고 뭘 잃어버렸다는 거야? 김마리는 허둥지둥 한현성의 병실로 오는데 김마리를 본 한현성은 애처로운 눈빛을 하고 반깁니다. 현성아, 언제 깨어난 거야? 많이 아팠지? 하며 오는데 한현성은 어머니, 저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저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 수술해 주셨다면서요? 아버지는 역시 대단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다고 형이 그러던데. 정말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하자 김마리는 진수지 말대로 한현성이 한진태에 대한 원망은 일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술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자 화도 내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는데 나쁜 기억만 사라졌다니 이걸 기뻐해야 할지 한진태를 미워하지 않는 한현성을 보니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현우를 외면하고 현성이마저 죽일 뻔한 한진태인데 한현성이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 숨이 막혀올 지경입니다. 김마리에게 한현성은 어머니, 나영 씨는 많이 힘들어요? 저 깨어나는 거 기다리지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우리 콩이 곧 태어나고 싶어서 나영 씨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잘 좀 챙겨주세요. 콩이는 누굴 닮았는지 벌써부터 개구장이 짓을 하네요. 한현성의 말에 김마리는 화가 나는데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누굴 찾는 거니? 하자 진수지는 다급히 김마리의 말을 막으며 어머니, 동서한테는 제가 알아듣게 말을 잘할게요. 현성 씨, 어머님이 동서한테 언짢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고 둘러댑니다. 채우리는 한현성의 모습을 보니 암담하기만 한데요. 김마리를 이끌고 병실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현성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들을 몰라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현성이에게는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니까 현성이가 부분적으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내색하지 말기로 해요. 현성이가 몸이 회복된 후에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 현성이에게 말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하자 김마리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을 좋게만 기억하고 있다니? 네 아버지가 한 짓도 기억을 못한다면서? 그런데 너는 어떻게 형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채우리는 현성이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기억에서 밀어내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를 너무 용서하고 싶어서 본능이 기억을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가 나을지 현성이에게 기억을 찾아주는 게 나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채우리의 말에 당연히 기억을 해야지. 현성이가 기억을 못하면 내가 다 말해줘서라도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너도 봤잖니 현성이까지 철을 찾는 거. 지금 이대로 현성이를 내버려두면 그 애가 현성이에게 또 달라붙을지도 몰라. 나는 그 꼴은 절대 볼 수가 없다. 현성이를 재수술시키면 어떨까? 잃었던 기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가 조과장 한번 만나봐야겠어. 이거 일부러 네 아버지가 현성이 수술해서 기억을 지운 거 아니니? 김마리는 한현성의 기억이 사라진 게 한진태가 수술을 잘못했다는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 김마리에게 채우리는 그건 아닐 거예요. 현성이에게 의도적인 처치를 하셨다면 그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어머니도 저희도 모두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된 지금 그런 처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기억을 하지 못해도 누군가에게서 진실을 들을 확률이 많으니까요. 이번 수술은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셨어요. 김마리는 그래도 네 아버지 때랑 지금 젊은 의사들과 같겠니? 조과장은 좀 다를 거야. 재수술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김마리는 기어이 조과장을 만나 물어보는데 과장님, 우리 현성이 수술일지 보셨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성이는 기억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수술하면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조 과장은 이사장님, 한 본부장의 재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원장님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아무리 수술해서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워너비인 분이세요. 원장님을 따라잡을 의사는 아직 없을 거예요. 한 본부장님의 경우 정말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고받았어요. 제가 만약 그 수술을 담당했더라면 글쎄요. 뭐라고 장담드리기가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뇌수술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억에 오류가 올 수도 있는데 한 본부장님도 그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기억이 자연적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수술을 또 한다면 원장님밖에 하실 분이 안 계신데 원장님이 또 하시겠다고 해도 이건 말려야 하는 일이에요. 재수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김마리는 조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밖에는 못 하시는 거예요? 하자 조 과장은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지금은 본부장님 스스로 기억을 찾길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마리는 조 과장의 답에 실망을 하는데 조 과장만 믿고 한진태에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한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진태를 병원으로 불러야 하나 갈등이 생깁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당신 비겁하게 도망가려 했어요? 당신이 수백 번 수천 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도 난 당신의 진심이 안 느껴져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당신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김마리는 한진태를 불러 말하는데요. 한진태는 그래요. 당신에게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난 어떤 벌이라도 받을 테니까.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난 당신이 벌을 받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두고두고 당신이 고통받고 또 받기만을 원해요. 하지만 현성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이 현성이 치료를 맡아요. 현성이 깨어났어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내 허락 없이 아무데도 도망갈 생각 말아요. 한진태는 김마리의 뜻밖의 부탁에 놀라고 한현성을 다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데요. 고마워요, 여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현성이를 치료하리다. 한진태는 한현성을 보러 오는데 막상 한현성을 마주하려니 한현성이 화를 내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합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채우리와 한현성이 자신을 쳐다보는데 현성아, 괜찮니? 하고 묻자 한현성은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힘드셨죠? 하는데 한진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현성아, 정말 고맙다. 이렇게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하며 한현성의 손을 잡는데 한현성은 아버지, 앞으로 절대 메스 잡지 마세요. 저야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실수하셔도 용서해드릴 수 있지만 다른 환자분들은 저 같지 않아요.
하자 한진태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맡은 거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니?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김마리는 한현성의 기억을 살리는 게 맞는지, 한현성의 마음에 다시 적개심을 일깨워주는 게 옳은 일인지 갈등이 생깁니다.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진나영을 용서하고 좀 불러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한진태도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놀랍니다. 아까 자신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진나영을 찾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한진태는 역시 자신이 걱정한 대로 한현성의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진수진은 한현성이 수술 중에 진나영을 병원으로 불러들여서 김마리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한현성이 깨어나도 알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김마리가 어쩔 수 없이 진나영에게 연락을 하고 맙니다. 김마리의 전화를 받은 진나영은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당장 달려오는데요. 진수진은 진나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하고 묻자 진나영은 어머님이 연락했어. 현성 씨가 깨어났다고. 진나영의 말에 진수진은 당황스러운데요. 이렇게 진나영이 다시 해들가로 들어오나 싶어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뭘 감추고 꾸밀 일도 없지만 그래도 또 진나영이 무슨 일을 벌일까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나영을 보자 한현성은 걱정부터 하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몸을 한 사람에게 오라 해서 미안해요. 우리 콩이가 언제 이렇게 자란 거죠? 하며 한현성은 진나영의 부른 배를 마치 처음 보는 듯이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나영도 한현성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김마리는 얼굴 봤으니 그만 가봐라. 그리고 현성이가 퇴원할 때까지 오지 말아라. 하자 한현성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힘든 사람한테 하고 말해서 김마리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진나영은 진수지를 만나 물어보는데 혹시 현성 씨에 대해 나한테 할 말 없어? 왜 현성 씨가 깨어났는데 날 부르지 않은 거야? 수술할 때는 부르더니. 하자 진수지는 어머님이 널 부르지 말라고 하신 거 너도 들었잖아.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어머님이야.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해. 진나영은 그게 다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고. 진나영의 물음에 진수지는 그럼 뭐가 더 있기를 바라니? 현성 씨 봤으면 그만 가봐. 진나영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조 과장을 만나 말을 흘려보는데요. 과장님 현성 씨를 만났는데 정 같지 않았어요. 수술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니죠? 하고 묻자 조 과장은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기억상실이시니 본부장님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천천히 도와주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실 것 없어요. 진나영은 그제서야 한현성이 기억을 잃은 것을 알게 되는데 한현성이 계속 기억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해들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조 과장의 말대로 언젠가는 돌아올 기억이라면 그 전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한현성을 잘 구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나영은 한현성이 이혼 사유로 내밀고 있는 최 PD의 녹음 파일을 찾아 지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한현성이 살갑게 나오는 이유는 수술 후에도 그 파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자신도 살고 콩이도 지키기 위해 진나영은 한현성이 추가 검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병실을 뒤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폰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병실로 돌아온 한현성은 진나영을 역시나 반갑게 맞았고 진수지는 진나영이 왜 또 왔나 의심을 합니다. 진나영은 별일 아니란 듯이 둘러대었고 며칠 후 또 병실로 찾아오는데 병실에는 낯선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요. 변호사를 보는 한현성의 눈빛은 어두워 보였고 진나영을 본 그 사람은 마침 사모님도 오셨네요. 그럼 오늘 중으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자 한현성은 제가 이혼을 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이건 분명 제 서명이 맞는데요. 제가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했는지 실질적인 증명 자료가 있나요? 저와 제 아내가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거요. 변호사는 자신이 가지고 온 한현성의 휴대폰을 꺼내어 녹취를 들려주는데요. 최 PD가 한현성에게 전송한 파일이 재생이 되자 진나영이 악을 쓰는 소리에 한현성은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자신이 진나영과 이혼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부장님이 이걸 저에게 제출하시고 새 휴대폰을 사셨죠. 그런데 바로 사고가 나신 소식을 듣고 이혼 소송을 잠시 보류시켰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다는 걸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당사자 두 분이 모두 모여 있으니 증거도 확인이 됐죠. 이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나영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떠는데요. 저 휴대폰만 없으면 한현성의 기억도 멈췄을 텐데 하며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한현성은 자신이 왜 사고가 났었는지도 기억이 다 돌아오게 되는데요. 현우 유기 사건이 드러나자 해들병원을 떠나려고 한 한진태를 채우리가 막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떨어지는 공사 자재를 피하게 하려다 자신이 다친 것을 알게 됩니다. 한현성은 잊혀졌던 분노가 다시 살아나고 진나영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한편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기자회견을 열어 진나영과 같이 지은 죄를 모두 자백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는데 한진태는 말없이 수락을 하고 진나영이 한 짓을 알게 된 진장수는 진나영을 파양해버리고 장윤자와도 이혼을 하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